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주부맘입니다. 저의 시댁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고 지금은 시어머님 혼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봤을 때는 말도 별로 없으시고 무뚝뚝해 보이셨지만 나중에 좀 지내보니 친정엄마에게서 느꼈던 따뜻함과 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시골에 혼자 농사일을 하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친정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친정엄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농사일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친정엄마는 그렇게 고생만 많이 하시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하면서 잘해드리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몇 번씩 입원하실 때가 많으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쳐두고 가서 간병해드리고 돌봐드렸습니다. 퇴원하실 때마다 제가 시골집까지 모셔다 드렸고 퇴원하시고 나면 빨리 회복하시라고 몸에 좋은 염소탕이며 한약재도 지어서 드리고 하였습니다. 시댁에는 신랑 말고도 위로 시아주버님과 시누이가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입원을 해도 거의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의 마음과 정성을 알아주셔서 저한테 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성격이 말이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시라 저에게 고맙다는 표현이나 내색은 잘 안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시골에 갈 때마다 하나라도 더 주려고 바리바리 싸주시고 손수 지으신 농작물들과 과일 채소들을 담아서 매달 택배로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저것 정성껏 싸주시는 것들이 한눈에 봐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하고 잘 생긴다는 고부 갈등이나 그런 것 없이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애가 아파서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큰애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4일 동안 제가 같이 가서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큰애 밑으로 6살 딸과 4살 아들 두 아이가 있어서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은 누군가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있을 때는 산후조리를 할 때도 와서 봐주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셔서 없으신 상태였고 남편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시골에 계시는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알겠다고 봐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손자를 봐주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급할 때 흔쾌히 들어주시니 그때는 시어머니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 문제는 다행히 해결이 되어서 저는 둘째와 셋째를 시어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맡기고 큰애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저는 같이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큰애가 입원한 병동은 소아과 다인실 병실이었는데 환자용 침대는 큰애가 누워있고 저는 보조 침대에서 며칠 동안 잠을 자면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입원해서 일요일까지 4일 동안 입원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병원에서 이틀이 지나고 토요일 아침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오겠다고 전화가 왔길래 저는 남편이 와서 조금이라도 저를 쉬게 하려고 도와주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가 시어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두고 왔던 아이 둘을 같이 데리고 온 거였어요. 애들하고 같이 왔네. 내가 어머니한테 봐달라고 하고 맡겨놓고 왔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엄마가 보고 싶어 해서 남편이 데리고 온 줄 알았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아이들, 당신이 같이 데리고 있어야겠어.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애들을 못 데리고 있겠다고 나보고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고. 뭐라고? 어머님이 애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응. 지금 시골이 요새 한창 바쁜가 봐. 어머니가 애들을 나한테 보내라고 하셨어? 나는 지금 병원에 있잖아. 아니, 나보고 데려가라고 하셨어. 그럼 당신이 애들 봐주면 되잖아. 오늘부터 주말이라 당신 쉬니까 애들을 지금 나한테 왜 데리고 온 건데? 내가 약속 있어서 애들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 뭐라고? 무슨 약속? 낚시 모임이 있거든. 뭐? 낚시? 당신 낚시 가고 싶어서 애들을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이 비좁은 공간에서 나보고 아이 셋을 어떻게 데리고 있으라고? 미안하긴 한데 모임을 사전에 신청한 거고 예약도 한 거라 취소할 수가 없어. 나 지금 빨리 가야 해. 미안해. 사람들이나 기다리고 있거든. 여보, 잠깐만. 남편은 제가 부르는데도 듣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아이 둘을 저한테 남겨두고는 정말 낚시하러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낚시광이라서 평소 주말마다 낚시하러 나가는데 아무리 낚시하러 가고 싶어도 그렇지.
큰애가 아프기도 하고 이 좁은 병실에 아이 둘이나 내버려 두고 갔다는 게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있을 공간은 한 명이 앉기도 비좁은 보조 침대 한 개뿐이었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큰애가 아직 회복하지도 않은 상태라 제가 큰애 하나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었거든요.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낚시하러 나가버린 남편을 보면서 저런 무책임한 사람을 믿고 평생 살아야 하는 건지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몰래 남편한테 아이들을 보내려고 했던 시어머니가 더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정말 진심으로 잘해드렸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바보같이 시댁에 미련하게 곰같이 잘했을까?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잘해도 결국은 며느리는 남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몇 번이나 입원할 때마다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잠도 못 자면서 돌봐드렸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제 자신이 바보스럽고 후회스럽더라고요. 저는 병실 안에 좁은 보조 침대 하나에서 종일 보채면서 울기만 하는 애 둘을 데리고 큰 애를 보는데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왠지 낯선 곳에 저와 큰 애, 그리고 어린 아기들만 내버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친정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니 밀려오는 서러움에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애들 셋을 데리고 병실에서 힘들게 겨우 이틀을 마저 채우고 일요일 저녁에 퇴원할 때는 저는 물론이고 아이들까지도 힘들어서 집에 와서는 아이들이 먹은 것까지 토할 정도로 힘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큰 애가 퇴원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평상시처럼 낚시하러 가서 저녁까지 다 먹고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당신 너무한 것 아니야? 오늘 큰 애 퇴원하는 줄 뻔히 알면서 지금 이제 들어와. 그리고 병실에서 애들을 재우라고 데려오는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어? 당신은 병원이 어떤 곳인지 몰라?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잖아. 그런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 당신이 나한테 애들을 무책임하게 놓고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그리고 나 이제 어머님이 계시는 곳에 절대로 가지 않을 거야. 아무리 바쁘셔도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들을 보내면 안 되지? 나는 어머니 아프실 때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돌봐드렸는데 말이야. 그리고 당신은 애들보다 낚시가 더 소중한 거야? 그럼 낚싯대 줄 테니 아예 나가버리든가. 제가 너무 화나서 단호하게 말하니 남편은 말도 못하고 놀라서 눈만 깜빡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라기야. 미안하다. 내가 바빠서 애를 못 데리고 있겠다고 너한테 상의도 하고 전화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날 사람들하고 풀도 뽑아야 하고 사과도 따기로 되어 있어서 아들한테 애들을 데리고 간 거라고 한 건데 아들놈이 병원에 있는 너한테 아이들을 맡기고 갈 줄은 몰랐어. 어쨌든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하다. 며느라기야. 시어머니는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신랑이 병원에 있는 저한테 아이들을 데리고 갈지는 몰랐다고 하면서 아들을 한탄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농사는 때를 놓치면 수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순간 그러셨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더라고요. 하지만 내 소중한 아이들이 병원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아프게 했다는 게 정말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 너무 서운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돌아서고 서운함이 생기면 전처럼 회복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이 떠나게 되어 얼마 동안은 시어머니가 계시는 시골에는 가지 않고 있었는데 몇 달 후에 제 생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생일날 제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무뚝뚝하시긴 하셨어도 그래도 제 생일은 항상 달력에 적어놓고 전화를 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말하신 대로 제 생일날 정말 오셨습니다. 오늘 미연 애미 생일이지. 친정엄마가 생일 때마다 불러서 항상 생일 챙겨줬다면서. 그래서 오늘 일부러 왔어. 미연 애미 미역국 끓여주려고. 그리고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다. 이제 내가 친정엄마도 안 계시는데 내가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말이야. 어머님,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손수 저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는데 엄마 생각이 나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던지요. 친정엄마가 살아계실 때 매년 생일 때마다 저를 친정집에 오라고 해서 미역국을 끓여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오셔서 말없이 미역국을 끓여주시고는 시골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저는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택배 상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농사 지으신 귤이며 사과, 쪽파, 콩나물, 감자 같은 과일들과 채소들이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보내주신 것들은 쪽파도 그렇고 다 깨끗하게 손질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힘들까봐 재료 손질까지 해서 보내주신 거였어요. 문득 보내주신 택배 상자에 보니까 보내는 사람 엄마라고 씌워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택배 상자 겉면에 씌워진 엄마라는 글자를 보고 저도 모르게 친정엄마가 생각나서 찡해지면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저에게 시골에서 이것저것 담아 택배를 보내실 때 엄마라고 써서 보내셨거든요. 친정엄마가 혼자 시골에 계실 때 전화도 못 드리고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서 못해드린 게 참 후회되더라고요. 얼마 있으면 시어머니 생신입니다. 그동안 잘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제 생일날 오셔서 미역국을 끓여주실 때 보니 혼자서 농사 지으면서 많이 고생하셔서 그런지 이마에 주름살과 하얀 흰머리가 그새 많이 느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하고 애들 데리고 가서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생일상 차려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건가 봅니다. 미웠다가도 정이 들고 서운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이죠. 친정엄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시어머니가 모쪼록 건강하셔서 저희 손주들도 보면서 오래 사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